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아닌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이라 그러네요. 작심하고 칼을 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동안 참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제한 없이 질문 받겠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로 최초의 사태입니다. 아무런 어떤 사전 교감 없이 원고 없이 질문 내용에 대한 사전에 서로 합의 없이 그야말로 이제 진검승부를 펼치는 최초의 기자회견이다. 이거 자체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사태다 혹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수용한 것은요, 사태도 이제 엄중하다고 일단 판단했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터져 나왔죠. 자, 이 과정을 쭉 보시면요. 지금 용산의 의중, 용산의 이제 구상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요. 7일 국정 현안에 대해서 모두 답을 한다. 무제한 질문을 받는다. 끝장 기자회견이다. 국민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기자들이 뭘 어떻게 물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정이라고 하면요, 그 이제 가지수만 하더라도 너무도 많습니다. 대항목,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되거든요. 그 모든 걸 대통령이 다 알 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물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과감하게 모든 질문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배포는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진 유럽, 미국 이런 데서도요, 이제 국가 원수가 기자회견 할 때는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없어요. 무엇이든 물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사진에 어느 정도의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그 정도로 온몸을 던지겠다라는 거죠. 온몸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사실 이제 정치가 일종의 이제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은데,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자신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단기 필마로 지금 뛰어든 겁니다. 말 한 필에 몸을 이제 올리고 그냥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자, 분야 개수 시간 제한 않는다. 추경호 원내대표 용산 참모진 순방 전에 이제 해외 나갈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죠.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 이 건의를 했는데 적각 수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적각 수용을 했다. 자, 이걸 놓고도요,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죠.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이런 목소리를 냈었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필요하다. 사과하라. 이런 말도 했었고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런 어떤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정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말할 때는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이다. 왜 해야 하는지 국민 공감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평생 당원 간담회를 열 것이다. 강력 지지층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외연 확장해야 승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이 과연 득세할 수 있을까요? 정치에서는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세를 어느 쪽이 얻느냐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가름하는 어떤 승부 결과입니다. 지금 세가 한동훈으로 가고 있습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한동훈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뭐 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한동훈의 주문에 대해서 용산이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추경호 그리고 이제 용산 참모진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하자. 지금 이걸 갖고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용산하고 싸우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거야. 응? 이재명 1심 선고를 하고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11월, 바로 그 위기의 11월이 왔거든요. 이 11월 위기설은 이재명 위기설이고 조국 위기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탱자탱자 널널한 상황이야. 왜? 자기들에 대한 공격이었거든. 이게 이렇게 된 것은요, 여당 내부 사정이 가장 커요.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심하게 지금 왜곡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지금 1심 선고 2개가 있는데 이걸 생중계하게 되면요. 그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검찰 구형하는 건 이미 지나갔지만 판사가 이제 그 선고하는 선고 문이 읽힐 거 아닙니까? 판결문이 읽힐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생중계로 라이브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세를 펼쳐야 되는데 당대표 대신 추경호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당대표는 추경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한동훈으로서도요. 그야말로 이재명만 누가 제거해주면 내가 가는 길이 좀 쉽겠는데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재명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 1도 안 하죠 지금. 누가 대신 제거해줬으면 하는 그런 겁니까? 자, 어쨌거나 이걸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호 보고 사실상 당대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다 참다 이분도 말이죠. 윤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만났다 그러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수시로 만난다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소통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이왕이면 하실 생각이면 일찍 해달라고 권유를 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오케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추경호와 윤석열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지금 당과 대통령 간의 간의 그 관계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옳다 그러다 그거 갖고 따지지 마시라니까. 김건희가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은 작은 이야기예요. 그거 지역적인 이야기를 갖고 계속 침소봉대해가지고 거대 이슈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저쪽 야권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다 잃었다고 다. 그걸 원하세요? 자, 이런 식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추경호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는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이제 배승희 이 프로에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 기자회견 윤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다 이런 질문에 이제 대해서요. 이철규 의원이 뭐 이미 준비해 오던 것인데 시기를 좀 앞당겼다. 그 앞당긴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리고 용산 참모들의 건의를 즉각 수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그리고요. 이 윤 대통령 스타일은 자기가 아는 스타일은요. 눈이 막 내린다. 비가 막 내린다 이러면요. 눈이 올 때죠. 여기 이제 비유를 눈이 올 때를 했는데 빗자루 하나를 두고 눈이 올 때마다 치우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지켜보다가 한꺼번에 싹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장비로 제도하듯이 그렇게 결단이 내려지면 거침없이 처리하는 그런 마초맨이다. 쌍남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계속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배나라 뭐 그런 식으로 훈수를 많이 뒀잖아요. 용산에서도 그걸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때마다 일일이 움직이지 않느냐 하면은 그건 대통령 스타일하고 다르다. 일은 한 번에 크게 해야지 자잘한 일을 만들어서 그거 계속 해서 고치고 하면은 통치력에 누수가 생기고 뭔가 카리스마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의 스타일 그리고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 언론의 주문 비판자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에 대해서도 명태균은 결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관련한 이야기들은 거의 공작에 의한 선동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갖고 올인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크게 다친다라는 것을 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선거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냐, 또 그 다음에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자신들이 뜻을 얻고 민심을 얻어간다 그러면은 뭐 그걸로 족한 건데 여당 안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경악할 일이죠. 경악할 일. 그야말로 괴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담. 여기 괴담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거나 지금 현재 명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다. 천하람하고 3명이 찍힌 사진이 있잖아요. 그 너무도 사이 좋은 사이 아닙니까?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서로 간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 꼭두 새벽에 새벽 4시 무렵에 칠불사에서 홍매화 2그루를 심었잖아요.
이준석 한 그릇, 천하람 한 그릇 심었는데 그게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도대체 누가 찍어줬어요? 응?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의심이 그 명태균이거든. 명태균이 또 자기 근거지가 경남이잖아요. 칠불사가 또 경남에 있잖아요. 모든 게 거기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태균 건은요, 개혁신당 이슈예요. 개혁신당. 김종인, 이준석 이들이 연루된 거기에 이제 굳이 당시 당대표로 있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서요, 그 공천을 줄 때 공관위원장이 또 윤상현이고요. 그때 또 관계된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김종인 이런 사람 등등이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전화 한 통화 뭐 왔다 갔다 뭐 약간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너무 더 크게 지금 침소봉대한 것이지만 이건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누군가가 이 정권을 흔들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람을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지만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뭐 나중에 가보면요. 결국에는 그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려와라. 정권 내놔라. 그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도요. 사과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큰 선동이 시작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저 야권, 저 좌파들의 생리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정치 초보도 이만저만 초보가 아니겠죠. 그래서요. 한동훈 대표의 요구하는 별개로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요. 그렇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부터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국면 전환용 인사 이런 건 안 한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철칙과 원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고 계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동이죠. 선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대처를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들을 반대 세력들은요.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그때부터 헐뜯었습니다. 그때부터 내려오는 탄핵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처음부터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연장선에서 보면 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철규 의원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신속하게 이재명 또는 조국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간단하게 뭐 김건희 여사 하나로 뭐 그냥 선악으로 나보다 좋다 옳다 그러다 흑백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완전히 착오적인 그런 상황이다. 자칫하면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다. 선동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원총회도 지금 거론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이야기들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자, 뭐 명예훼손권, 고소권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고요. 자, 그 밖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철규 의원도 지금 본격적으로 용산과 이제 합을 맞추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도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그랬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오늘 통화에서 여기는 이철규 의원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 참모진이 용산에 있는 고위 관계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앞당기는 것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다 보고 결단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동훈의 요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네요. 자, 용산의 입장 여기서 발표될 내용 저는 파격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차지가면요 대통령이 저 성정으로 봐서는 탄핵하려면 해 이런 어떤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정을 할지도 몰라요. 기가 누가 세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이 한동훈보다 훨씬 세다고 봐요. 그리고 위치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런 식의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통할 수가 없어요.
국민 눈높이 하나로 모든 걸 다 퉁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쨌거나 지금 본인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한때 조국이나 이재명하고 손잡은 상황 아닙니까? 그거 지금 반박할 수 있어요?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지금 한동훈을 내세워서 용산을 공격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라니까. 멀리 떨어져서. 한동훈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중요하고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겁니다. 일일이 그 속마음까지 읽어주면서 누가 정치합니까? 이런 나라에서. 완전히 다 까발려진 그런 대명천지에서 그 속마음까지 읽어가면서 어떻게 정치하느냐고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